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이승만 TV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률성 역사공원의 건립을 둘러싸고 연일 찬반의 논란이 매우 뜨겁습니다. 정률성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이미 각종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박인식 보훈부 장관을 위시한 반대측은 정률성은 중국으로 귀화하고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고 팔로군의 군가를 짓고 나아가 6.25 전쟁 시 북한이 민군에 참여하여 이 민군의 군가를 짓고 이 민군의 서울 점령에도 참여한 사람이다. 어찌 그런 공산주의자를 이 나라가 역사공원이라는 위인 반열의 인물에나 적합한 특별한 공간으로 기념하고 추모할 수 있는가? 그것은 자유민주를 기본 질서로 삼는 이 나라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정면 부정이고 도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광주시장, 관할구청장, 시의원들은 그 같은 주장을 철진한 냉전 논리이며 유치한 색깔론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음악가 정률성에 대한 기념사업은 오래전 노태우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정률성 역사공원은 지역 출신의 훌륭한 음악가를 추모하는 문화사업이자 한국과 중국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는 국제교류사업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을 내세우면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정신에 충실하여 이 사업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광주시장의 이 발언에 주목하여서 오늘 이 광주 정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광주 정신은 도대체 무엇인가? 광주에만 특별한, 다른 지역에는 없거나 취약한 광주만의 고유한 정신을 말하는가? 아니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 이념의 지역적 표현인가? 광주 정신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은 광주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커다란 논쟁이 발생할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광주 정신에 우호적인 국민이나 정치 세력이 있는가 하면은 그의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국민이나 정치 세력도 있습니다. 두 세력 사이의 타협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가나 연구자들은 좀처럼 이 문제를 두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거나 공개적으로 토론하려 들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의견 충돌과 인신공격의 파도에 휩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루둘 수 없는 절박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률성 역사공원을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지방정부의 입장과 중앙정부의 입장이 충돌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연구자로서 제 발언이 혹이나 야기할지도 모르는 정치적 파장이나 사회적 무리에 대해 초연한 자세를 취하면서 광주 정신에 대한 저의 평소의 생각을 토로해 보고자 합니다.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광주 정신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은 1980년 5월 18일 이후 한 열흘간 광주에서 벌어진 흔히들 광주 사태라고 불리는 그 사건부터라고 하겠습니다. 광주 사태는 1988년부터 5.18 민주화 운동으로 불리기 시작했으며 이후 여러 차례 제정되고 개정된 관련 법률도 그렇게 규정해 왔습니다. 저는 정부의 그러한 공식 규정을 존중합니다. 곧 광주 사태는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 민주주의는 어떠한 민주주의였나? 또는 어떠한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역사적 배경은 어떠한 것이었나? 이를 포함하여 광주 사태를 20세기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어떠한 역사적 좌표로 위치 수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나라의 오늘날의 정치 현실과
나아가 정신문화의 특질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연구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지난 2009년에 전남 지역에 대한 다른 조사를 겸하여 광주시 망울동에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 참배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국립 5.18 민주묘지의 전경입니다. 민주의 문으로 불리는 정문을 통과하면 민주광장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정면에 5.18 민중항쟁 추모탑이 높이 솟아 있습니다. 추모탑 앞에 펼쳐진 민주광장의 좌우에는 항쟁군이 무장을 하고 지프차를 타고 돌진하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참배객들은 먼저 이 두 조형물로부터 강렬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항쟁군이 들고 있는 총은 항쟁군이 광주 일원의 예비군 무기고에서 탈취한 것이며, 그들이 올라타고 있는 집차는 시위를 진압하러 간 계엄군으로부터 탈취한 것입니다. 무장한 시위대는 군사독재 반대, 전두환 타도, 김대중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진압하는 계엄군과 맞섰습니다. 그 결과 약 230명의 시민군이 사망하고 약 30여 명의 군경 역시 희생되었습니다. 4.19 이후 또 한 번의 큰 유혈 사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당시에 무장 시민군에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요원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주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당시 누구보다 그러할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웠을 계엄군의 책임자가 그것을 부정했으며, 이후 몇 차례 정부가 행한 광주 사태의 진상에 관한 조사에서도 그 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당시에 광주 시민 어느 누구도 행적이나 말씨가 수상한 일군의 무장대를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 파견설은 신뢰할 만한 연구자나 연구단체에 의해 제기된 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학도로서의 훈련과 업적을 결여한 어느 제야사가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그가 제시한 주로 사진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증거는 북한군 파견설을 입증하기엔 너무나 허소하며 또한 이미 충분히 반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설로 이른바 좌우 정치 세력의 대립이 심화하고 나아가 우파 진영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으면 참으로 유감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광주 사태와 광주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결여해온 있어온 연구라고는 지극히 편향된 것뿐이라는 지난 43년에 걸친 이 나라 정치사, 지성사, 정신문화의 초라한 현실이 초래한 업보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민주광장 오른편에는 민주영령 봉안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광주 사태 당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희생자들의 영령을 모신 곳입니다. 봉안소에 들어서면 정면에는 5.18 민중항쟁 희생자 영임이라는 신주가 세워져 있습니다. 신주 좌우에는 희생자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제가 생전에 뵌 적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전남대학교의 명노건 교수가 그 한 분이라면 중앙대학교 경제학과의 유인호 교수가 다른 한 분입니다. 저는 유인호 교수의 영정을 보고 이분의 영정이 왜 여기에 모셔져 있나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묘지 번호는 4-27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은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서 1991년에 정년퇴직을 하신 다음 1992년에 다음 해에 담도암으로 서울 성모병원에서 작고하셨습니다. 장지는 당시의 신문부고를 확인하니 양평군 개군면 양덕리였습니다. 그 이듬해인가요?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되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 남한강변의 묘소 현지에서 거행된 유인호 교수의 추도식에 참여했습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경제학도로서 유인호 교수께서 쓰신 한국 경제의 실상과 허상 등의 책을 읽고 감명을 받은 시절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인호 교수를 둘러싸고서는 1970년대 유신체제에 저항한 운동권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유인호 교수는 여러 지방으로 강연을 다니면서 유신체제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그로 인해 한국 경제는 곧 망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경북 김천의 어느 교회를 3년 만에 다시 찾아서 같은 내용의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의 어느 장로님이 교수님은 3년 전에 오셔서 한국 경제는 망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망하고 있습니다. 언제 망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한 유인호 교수는 당신들 기독교인은 예수가 재림한다고 2000년 동안이나 믿어왔지 않느냐, 믿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멋지게 대답하여 그 공경을 면했다는 겁니다. 제가 참석한 그 추도식에서도 그 같은 일화가 소개되어 추모객에게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유인호 교수는 1980년 5월 15일에 발표된 134인 지식인 성명의 주모자로서 이른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약 10개월간 복역을 하였습니다. 그런 이력을 지닌 분의 무덤이 경기도 양평군의 남한강변에서 이곳 민주묘지로 옮겨지게 된 사정이나 관련 법규 등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민주묘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하니 돌아가신 지 14년 뒤인 2006년에 이곳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이에 제정된 국립묘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5.18 유공자 또는 민주유공자 대우에 관한 법률에서 그렇게 이장할 수 있는 법정 근거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2007년에 제정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유인호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로 정의되는 5.18 민주유공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유관 법률에서 근거를 찾아서 그의 무덤이 다른 곳에 있다가 14년 뒤 이곳으로 옮겨진 것은 그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고초를 겪었다는 공적 때문이라고 짐작됩니다. 다시 말해 5.18 민주화 운동과 그로부터 출발한 광주 정신은 이 지역 출신의 유력 정치가인 김대중의 정신 및 행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유인호 교수의 묘지와 영정이 이곳 민주묘지에 모셔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점을 새삼 확인하였습니다. 민주영령봉안소를 나와 민주광장의 왼쪽 편으로 건너가면은 역사의 문과 역사의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역사의 문을 지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곳 민주묘지에 김대중 대통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은 2006년 광주에서 거행된 노벨 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담에 관한 기념비입니다. 민주묘지가 조성되는 것은 1997년입니다. 이 기념비가 세워진 것은 2006년이니까 당초는 없었던 비석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 정상회담이 열린 후 세워졌다고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 공동 발표한 남북 통일 방안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 통일 방안은 낮은 단계의 연합이나 연방을 통해서 통일을 이룩해 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2006년 광주에서 열린 노벨 평화상 수상자 정상회담은 6.15 남북 공동선언 6주년 기념으로 거행되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이 상징하듯이 남북 간의 연합 내지 연방은 김대중 정신의 핵심을 이룹니다. 그 평화상 수상을 기념하는 비석이 그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무관한 5.18 민주묘지에 세워진 것은
그 공간이 상징하거나 추구하는 정신이 곧 광주 정신이 북한과 연합 내지 연방의 형태로 통일을 이루자는 김대중 정신으로 채워져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광주 정신이 김대중 정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은 역사의 문을 지나 펼쳐진 역사 공간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사 공간에 펼쳐진 벽에는 민족 불굴의 저항 정신을 대표하는 6차례의 민중항쟁이 석조 부조물로 새겨져 있습니다. 세밀하게 소개할 여유는 없습니다만은 1592년의 임진왜란,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 1919년의 3.1운동, 1927년의 광주 학생 독립운동, 1960년의 4.19 혁명, 그리고 1980년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 6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다름 아닌 통일입니다. 이 모든 민중항쟁은 불굴의 민족 정신은 민족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즉 5.18 민주화운동과 그로부터 출발하는 광주 정신의 도달점은 통일입니다. 이 역사 공간에 석조 부조로 새겨진 이 같은 역사 인식과 지향을 선구적으로 제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김대중입니다. 1980년 4월 25일 당시 제야 정치 지도자 김대중은 광주 사태가 발생하기 3주 전 서울 관훈 클럽에서 80년대의 좌표 자유, 정의, 통일의 구현을 위하여 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자신의 역사관을 다음과 같이 표출하였습니다. 11.6 사태는 즉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 사건은 결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11.6 사태는 민중이 주체였던 동학농민혁명, 민족이 주체였던 3.1 독립운동, 민주학생이 주체였던 4.19 혁명을 통괄적으로 개성한 민족, 민주의 국민적 의지의 집약적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유, 정의, 통일을 거부해온 반민중, 반민족, 반민주 세력에 대한 국민적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민주묘지의 역사 공간에서 세워진 석조 부조는 이 같은 김대중의 역사관을 그대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진왜란이나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석조 부조가 상징하는 광주 정신의 역사의식은 자유, 정의, 통일을 거부해온 반민중, 반민족, 반민주 세력에 대한 국민적 투쟁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광주 정신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 정의, 통일을 거부해온 반민중, 반민족, 반민주 세력에 대한 국민적 투쟁입니다. 2009년 당시 민주묘역을 참배한 저는 이 석조 부조가 전하는 광주 정신을 오랫동안 살피면서 여기에는 대한민국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기에는 1948년에 독립을 선포한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인이 그의 역사상 처음으로 건립한 민주공화국이 없습니다. 1950년 국제공산 세력의 무력 침공을 맞이하여 100만 명 가까운 사상자와 부상자를 낸 그 처절했던 전쟁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 국민에게는 마땅히 받들고 공유해야 할 자유민주의 역사가 거기에는 없습니다. 자유와 건국보다는 민중항쟁과 통일이 더 소중하게 받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정신은 무엇입니까? 제가 당시 내린 결론은 광주 정신은 결 대한민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광주 정신은 대한민국을 결여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주 정신이 반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1980년 4월에 있었던 김대중의 관훈 클럽 연설로 돌아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대로 김대중은 1980년 이전 이 나라의 집권 세력을 자유, 정의, 통일을 반대하는 반민중, 반민주, 반민족 세력으로 매도하였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날 이른바 좌파 우파 정치 세력 두 진영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건국 이후 1980년까지 이 나라의 정치 집권 세력을 자유, 정의, 통일을 반대하는 반민족 세력으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30년의 역사가 반자유, 반정의, 반통일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김대중 정신을 반대민국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중은 언제나 자유민주를 이야기했습니다. 관훈 클럽의 연설에서 우리의 역사를 위와 같이 비판한 다음 김대중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분명합니다. 국민적 합의도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참다운 반공과 안보,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 사회정의, 민주우방과의 친선 강화, 남북 간 평화적 대화의 추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굳건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외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방대한 분량의 글이나 연설을 읽으면서 그는 한 입으로 두 가지 다른 이야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천재적인 능력의 폭화술사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민족, 민주의 혁명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반공,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둘은 역사적 맥락이 상이합니다. 그렇지만 김대중은 이 둘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천재적인 복화술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의 정신에는 끝내 1948년에 성립한 이 대한민국이 튼튼하게 자리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2000년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한 뒤의 기자회견에서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연합 내지 연방으로 통일될 그 나라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후세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마치 유인호 교수가 한국 경제가 왜 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의 재림을 믿듯이 믿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했듯이 김대중 대통령의 후세에 그 문제를 맡기자 하는 그러한 대답은 유인호 교수 이상의 현란한 화술이었습니다. 저는 2000년 그 언저리에서 정신적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결별을 했습니다. 통일의 문제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후세에 맡기자고요? 저는 결단코 거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대중 정신은 결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정신을 받들어 짜여진 광주 정신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김대중의 시대가 지나면서 광주 정신은 어떻게 변질해 갔습니까? 이건 역시 또 하나의 큰 연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의 시대는 민중항쟁과 자유민주가 어색하나마 균형을 이룬 시대였습니다. 그 정치적 거인이 사라지면서 대한민국을 결여한 그 공간에 슬슬 불순한 요소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정신은 다른 정치 세력과 다른 이념의 역사를 용납하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제야사가를 감옥에 가둔 것이 그 좋은 증거입니다. 2018년에 다른 곳에 세워져 있던 전두환 대통령 관련 비석을 부순 다음 전두환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그 부분을 광주 민주묘지로 옮겨와서 참배객으로 하여금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광주 정신은 가없는 저주와 정오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는 더 이상 정신이라 하기 곤란하지요. 5.18 민주화 유공자나 그의 가족에 지급되는 보후는 다른 국가유공자 범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쳐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는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청원에 대해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공자와 그의 가족은 본의 아니게 현대판 진골귀족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북한 간첩이라 해도 좋을 신정복을 존경한다는 대통령마저 배출함에 성공하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시대 이후 지난 20년 사이에 벌어진 이 같은 사태는
광주 정신이 국민 통합이라기보다 국민 분열의 소재가 되고 말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광주시가 광주 정신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률성 역사공원 건립 사업을 이 같은 시각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중항쟁과 자유민주의 두 요소로 짜여진 광주 정신에서 자유민주가 약화되고 억압되는 가운데 민중항쟁이 강조되는 민중항쟁의 역사로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부각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자유민주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민주 또는 그것의 다른 표현인 인민민주로의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률성 음악제라고 있는데요. 어린이들도 하여금 중국의 모택동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한 것, 이로부터 전 국민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 같은 역사적 추이, 지난 20년간의 추이에서 자연스러운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시 당국은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문화사업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그것이 추진되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 나라의 국가 정체성이 혼미해졌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늦게나마 정률성의 실체를 다수의 국민이 인지하고 그 사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것은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큰 다행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정신은 이제 변해야 합니다. 온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자유민주의 정신에 보다 투철해야 합니다. 벌써 광주 현지로부터 그러한 조짐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서정호 하사의 어머니 김호복 여사는 광주 정신은 자유민주를 위한 투쟁이었지 공산주의를 기리는 정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5.18 유공자 단체들도 마찬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신도 5만 명의 대형교회 어느 목사님도 광주가 자액의 기지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다수 보통의 광주 시민은 자유민주라는 이 나라의 국가 정체성에 충실한 시민입니다. 그 시민을 민주화운동 출신의 정치 세력이 광주 정신의 이름으로 억압해왔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40년간의 경과를 살필 때 그 정신이 점점 혼탁해져서 결국은 반대한민국 정서로 얼룩지게 되었으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률성 역사공원 건립은 하루빨리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